자, 오늘은 우리가 규중치로 쟁론기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 여기 우리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바느질 용품 7가지를 의인화한 고전 수필이에요. 즉,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어쨌든 사람이 아닌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쓴 내용인데요. 이게 수필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수필을 교술갈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술갈래 그중에서도 이제 옛날 수필 즉 고전 수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전 수필은요. 한글로 적혀 있는 수필이어서 또 따로 한글 수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기법은 뭐냐? 의인화한 사물을 통해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라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규중치로 쟁론기라는 이 제목이요. 규방에 주방이 여러분 여자방이거든요. 그 중에 있는 7개의 숫자 7이에요. 우는 벗우자예요. 이것들이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다툴쟁. 로는 이제 그 토론할 때 토론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론자예요. 그래서 뭐 말할 론 이렇게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방의 7개의 벗 친구가 다투는 이야기라는 거야. 뭘 다투나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자기들의 공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공. 이런 걸 우리가 공치사라고 하거든요. 즉 내 공이 더 크다, 네 공이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글의 전반부입니다. 그럼 후반부도 당연히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른바 소위 규중이라는 거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여자방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자방의 7친구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7벗이다. 그라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로 삼았으니, 즉 여러분, 옛날 시대에 글을 하는 선비들은 남자였잖아요. 그쵸? 왜냐면 양반에서 특히 또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계층은 남자였으니까.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라고 여러분 서리법이죠. 즉 남자들에게 문방사우가 친구였던 것처럼 여자들에게는 바느질 도구들이 친구였겠다라는 거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러므로 바느질을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7친구는 바느질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7개를 지금 이제 나열을 할 겁니다. 자, 바늘은요, 이름이 새우각시예요. 허리가 가는 각시라는 거. 이게 가늘 새자의 허리 요자고요. 자는 척부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가인은 교두각시라고 했었대요. 자, 가위는 교두, 이 교두는 뭐냐면 머리 두자거든요. 이게 머리가 교차한다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가위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이제 머리가 교차한다라는 뜻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자도 여러분, 이게 자가 제다척자예요. 그래서 이 제일척 과 동음어니까 이게 척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두는 약간 이렇게 다리미 같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두는 인화부인, 불화자죠. 그리고 다리미는 울랑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화가 이제 다리미 같은 쇠를 달구는 화로인 거고, 좀 울랑자가 이제 다리미인 거죠. 이것도 달을 웅자에서 나온 거야. 달을 울자. 자, 이어서 실은 청홍흑백각시라고 했고요. 골무는 감투할미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개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규중 부인들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면 칠우가 일제히 모여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해냈다. 여러분, 맡은 소임은 이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바느질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첫 부인이 여러분 자죠. 자, 이걸 잘 따라가야 돼. 긴 허리를 재며 말을 했다. 여러 벗은 들어라 라고 여러분 이 부분이 첫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못이, 가는 배,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라고 여러분. 자, 이것들 다 뭡니까? 다 옷감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옷감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뭡니까? 서리법이죠.
내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지금 자가 나대고 있어요.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 라고 여러분 본인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자, 시작의 스타트를 지금 첫 부인이 끊었어요. 자, 교두각시가 여러분 교두각시는 가위죠.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뛰어나와 말했다. 여러분 봐봐. 지금 가위가 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질 수 없다고 막 서둘러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가위의 어떤 형태를 바탕으로 얘가 지금 달려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척부이나라고 지금 교두각시가 얘기를 합니다. 자야,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베어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서리법을 또 쓰고 있죠.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마라 라고 또 얘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혼자서 옷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잘났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새우각시가 바늘이죠.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불이 돌리며 말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가 두 다리를 빨리 돌리며 뛰어나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바늘이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부리를 돌리며 말한 것처럼, 다, 둘 다 뭐다? 어떤 형태를 바탕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두 벗에, 여러분, 두 벗은 뭐 말하는 거야? 자와 가위죠? 말이 옳지 않다. 진주 10그릇이라도 깬 후에 구슬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속담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속담 혹은 이걸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짓겠는가라고 뭐야. 바늘 없으면 니들이 옷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또 서리법으로 말하는 거죠.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앉고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라고 역시 서리법이죠.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지금 내가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바늘이 얘기하는 거죠. 척부인이 재고 교두각시가 베어낸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이꼴 바늘이죠. 바늘이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벗은 뭐 자고 가위였어요.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느냐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가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홍 흑백 각시가 얘는 실이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나서 말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이 실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유야라고 지금 바늘이죠. 바늘아, 네 공이 내 공이다.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솔기 반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느냐라고 지금 또 실이 나서서 서리법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네 공이 내 공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야? 그치? 바늘과 실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실 없이는 바느질을 못하고 바늘 없이는 또 이 바느질을 못하잖아요. 그쵸? 감투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 여러분 감투할미는 골무죠. 골무? 그럼 골무 뭔지 알아? 이렇게 고무로 됐는데 손가락에 끼워서 손가락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무가 여러분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주름이 많으니까 얘는 할미인 거야. 각신님들 자, 앞에 나왔던 자, 가위, 바늘, 실들 다 말하는 거죠. 웬만히 자랑하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뿌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달개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자 여러분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고 훌륭한 사람의 약간 좀 꼬리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데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자성어로 개구우후라고 하거든요. 자, 라고 하였으니 청홍백 각시는 실이죠. 새우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쵸 여러분. 바늘이 이렇게 뾰족하게 찔러야지 실이 따라가는 거잖아. 무슨 일을 하시나 라고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 아니고 서리법이죠. 즉, 뭐 얘기하는 거야? 청홍흑백 각시 즉 실은요. 개구 우후가 못 된다라는 거죠. 개구 우후에서 후를 따라다니는 애라는 거죠. 자,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누구 골무죠?
매양 새우의 귀에 찔렸으나 바늘의 귀에 찔리죠. 그쵸? 낯가죽이 두꺼워 견딜마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은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인내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화 부인, 즉 화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들은 다투지 마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과 같이 고우며 한솔기와 반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요. 라고 지금 역시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느질의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 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을 감추어 준다. 그러니 새요, 즉 바늘의 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다라고 지금 인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울랑자 이꼴 다리미죠. 다리미가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 웃음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 다리미는 넓적하잖아. 그니까 크나큰 입을 벌렸다라고 묘사하는 거죠. 인화야, 너와 나는 맡은 일이 같다. 그쵸? 인화는 너, 나는 다리미죠. 얘네 둘 다 똑같죠. 이렇게 옷감 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하나 인화는 바느질 뿐이다.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얄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뭉쳐 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즉 봐봐.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이런 옷들이 뭉쳐져 있으면은 꾸깃꾸깃해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옷감이 구겨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나의 넓은 볼기. 자, 얘가 왜 넓은 볼기를 가지고 있어? 그쵸. 다리미니까. 자, 다리미의 외양을 묘사하는 거죠. 한번 스치면 굵은 실이 낱낱이 펴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많아. 여러분, 왜? 여름철의 옷들은 좀 잘 구겨지는 옷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름 옷감은 구김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름철에는 손님이 많다는 거는 다림질 할 게 많다는 거야.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라고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네요.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널어두고 잠만 자며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볼기, 즉 다리미죠. 다리미가 아니라면은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입으리요. 라고 역시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 된다라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중 부인이 말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앞에까지 전반부까지는 지금 사물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 나온 거예요. 주중의 부인, 즉 인간이 말을 했다.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즉 뭐야? 인간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야 니네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이 안 쓰면 소용없어."라는 거죠. 하고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아 깊이 잠이 들었다. 척부인이 자저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내면 자기 공이라고 한다." 자기는 이꼴 인간인 거죠.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아니하리요라고 이제 좀 게으른 사람들 또 때릴 때 잘을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러지는 일도 많은데 이 인간들은 나한테 고마운 걸 몰라라고 지금 석부인이 뭐 하는 거야? 불평을 한 거죠. 와, 진짜 인간들 너무하네 이런 느낌이요. 자, 교두각시 이꼴 가위죠. 그대의 자의 말이 옳다. 옷을 마름질하여 베어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만 잘 드니 안 드냐면서 자기를 내던진다는 거야.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 즉 내가 이거를 따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서리법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늘이 또 한숨 쉬고 얘기를 했대요. 너는 물론이거니와 가위죠.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자, 바늘이죠. 사람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라고 서리법이죠. 즉 나도 사람 손에 이렇게 막 보채면서 나쁜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야.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각골통한이라고 하죠. 뼈에 새겨졌다는 거야. 나의 바늘이죠.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불이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라고 역시 서리법이죠.
사람과는 극한 원수이지만 갚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할미가 만류하니 즉 여러분 봐봐. 바늘이 사람 손을 찌르려고 할 때 이 감투할미가 그 사람 손 안 찔리게 막아주잖아. 그치?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로다 했더니 인화가 눈물져 말했대요. 그대는 아프다 어떻다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는가. 여러분 이게 포락지형이라는 사자성어하고 일치하거든요. 즉 여러분 인화는 다림이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맨날 뜨거운 거에 지져진다는 거야. 붉은 불기운에 낯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트리는 일을 나에게 다 시키니 설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자, 여러분 봐봐. 굳은 것을 깨트리는 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호두 같은 거 깰 때도 인두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두의 이제 어떤 다른 일인 거죠. 자, 그랬더니 울랑자 이꼴 다림이죠. 다림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말했다. 그대와 이꼴 인화부인 말하는 거죠. 인두.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황천 즉 저승입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막 다리미를 막 쓰면은 내가 마치 이렇게 목을 움켜잡고 흔들리는 기분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리오라고 이번에는 이제 다리미가 불평하는 거죠. 치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치루에게 말했다. 치루는 어찌 내 허물을 그렇도록 말을 하느냐라고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너는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깼다라는 거야. 감투알미가 이꼴 골무져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여러분 봐봐. 남들이 막 다 뒷담 까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아 조용해 조용해 이러면서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좀 재수 없겠어. 그쵸? 그래서 지금 감토할미가 되게 재수 없는 역할이죠. 여자가 답하였다. 할미 말에 쫓아 용서하겠다. 내 손뿌리 성함이 할미공이니 꿰짜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 비단 주머니를 쥐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여러분 인간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골무, 즉 감투할미죠. 골무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당대 사회상이 그랬다라는 거. 이 수필을 지을 때 이렇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잘해주는 그런 사회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풍자하려고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거야.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벗은 부끄러워하면서 물러났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되게 특이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쵸? 자, 우리 앞으로 올라가서 좀 작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한다? 그쵸, 여러분? 그 사물의 얘기가 끝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우스꽝스럽게 풍자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대 사회상은 어땠어? 사람들이 자기의 공치사만 일삼는 거야. 공치사를 일삼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려고 이 작품을 썼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 3인칭 시점으로 사물들이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3인칭 시점이고 어떤 객관적이고 관찰적인 태도를 가진 글쓴이가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원래 수필은 나는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나라는 말이 없이 그냥 사물들과 이 여성을 객관화해서 표현하는 지금 그런 특이한 작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니까 이렇게 아첨하거나 뭔가 자기의 공치사를 즉 자랑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역할, 직분을 성실하게 임하자.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되게 특이한 고전 수필이었죠.